여러분, 이 지도를 우리 한번 꼼꼼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은 이 지도에서 무엇을 읽으셨나요? 이제 이 동아시아 지도에 몇 가지 숫자를 대입해 봅시다. 동남아시아도 크게 동아시아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23억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8.6%가 여기에 삽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를 제외하면 세계 인구의 약 34.8%에 해당합니다. (2025년) IMF 추정치 기준으로 글로벌 GDP의 26%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이 26.1%이고 EU 27개국이 12.5%입니다. 영국, 스위스 같은 유럽연합 비회원국을 포함하더라도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와 부창출 측면에 세계 최대 블록이 바로 이 동아시아입니다. WTO의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가 전 세계 교육량의 48%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 거의 다 이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은 거의 다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삼성, 애플, 샤오미 모두 이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세계인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TV,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일반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입고 다니는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70에서 80%는 모두 동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AI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활용되는 곳도 이 지역입니다. 조선업은 어떨까요?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량의 약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철강 생산의 3분의 2 가까이가 동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한중일 세 나라가 90% 이상을 점유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51.3%는 동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자동차 수출액은 가치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액의 32.7%를 차지합니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정학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동아시아는 세 개의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대륙 세력 G2, 중국, G1 미국과 그 동맹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미국 동맹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세안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연 이 지역의 세 개의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뭉치는 순간 미국을 압도하는 G1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근간은 동아시아에서 이 세력이 하나로 뭉쳐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G1, G2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를 사이에 두고 군사, 경제, 기술 패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현재 경제, 군사, 기술, 외교 모두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경주 에이펙에서 6년 4개월 만에 두 강대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합니다. 현재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 무드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그 분위기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을 위해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홍보하지만 미 재무장관 버센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날쌘 비판을 가합니다. The Chinese have cornered the market, and unfortunately, at times, they prove to be unreliable partners. 이는 경주 회담 같은 만남으로 잠시 긴장이 늦춰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충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중 양국 모두 최악의 상태, 즉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상정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반접근 지역 보부, 즉 A2AD 전략을 수립하여 과거의 미군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개념에서 미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에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사상자를 얘기하여 미국의 신속한 전진을 방해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도 냉전 이후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전력 투사를 통해 억제하려던 전략에서 중국의 A2AD 전략을 모방해 중국의 전력 투사를 역으로 거부하는 그레이트 인버전, 즉 대역전 전략을 채택해오며 이 지역 동맹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여 2025년 9월 전승절 행사에서 미국의 대응 전략을 다시 무력화하기 위한 중국의 재대응 무기 체계들을 공개했습니다. 지오스토리는 2025년 경주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 시도를 계기로 이 두 나라의 동아시아에서 군사 전략을 집중 분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먼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그레이트 인버전 전략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